발표 시작에 앞서 이번 웨비나 초청 연사이신 박석인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석인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동대학에서 연구원 그리고 미시간 밴더빌트 대학교 등 각지에서 조교수로 재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에서 골다공증을 포함한 뼈 파괴 그리고 암의 뼈 전이 기전을 밝혀 신규 진단법의 개발 그리고 치료 전략 발굴에 힘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4월 웨비나 연사로 참여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박석인 교수님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수 박석인입니다. 어, 슬라이드 공유를. 네, 이제 잘 보이실죠? 네. 아이빔 장비를 활용해서 뼈 세포에 있는 파골 세포를 이미징할 수 있었고, 해당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안기반테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 화학 저널에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징에 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뼈에 대해서 잘 어, 생소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슬라이드 포인터를 네, 슬라이드 포인터를 네, 쓰겠습니다. 네, 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생소하시리라 생각해서 음, 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프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뼈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몸을 지지하고 뭐 운동성을 부여하고 뭐 장기를 보호하고 이런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역할들에 더해서 뼈는 사실 알고 보면은 헤마토포이에틱 기관이기도 하고 면역 기관이기도 하고, 왜냐면 뼈는 골수라는 중요한 면역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이고, 또 뼈는 칼슘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보낼 수 있는 미네랄 스토리지 기관, 그다음에 내분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아마 본 바이올로지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뼈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 흡수되고 만들어지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는 조금씩 없어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하는 다이나믹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본의 포메이션과 리조옵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리모델링의 개념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뼈가 만들어질 때 과정은 모델링 베이스드 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본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긴 뼈, 다리의 넓적다리 뼈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뼈는 안에 보시면 겉껍데기에 해당하는 코르티칼 본, 그 다음에 안에 해면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채워져 있는 스펀지 본 또는 트라베큘라 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트라베큘라 본을 이미지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히스톨로지를 보시면은 뼈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마우스 뼈라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렇게 얇은 층층층이 져 있는 거는 뼈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얇은 층 구조를 가지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층 구조로 보이지 않는 이런 뼈들은 이제 막 생겨난 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라멜라 본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본은 오븐 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븐 본은 이제 막 생겨난 뼈, 라멜라 본은 생겨나서 리모델링을 거친 뼈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톨로지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뼈는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이해하실 때 조금 필요한 용어인데, 여기 보시면 엔도스팀과 페리오스팀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페리오스팀은 뼈의 바깥쪽, 뼈의 겉면이고, 엔도스티움은 뼈가 이렇게 속이 본메롤 빼고 나면은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안쪽 부분을 엔도스티움이라고 안쪽 막을 엔도스티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엔도스티움은 이제 이 스펀지본을 라이닝하고 있는 이 셀들은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래서 블라스트와 클라스트 뼈를 생성하는 세포와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균형을 이루어서 엔도스티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클라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데 메세키멜 스템셀로부터 유래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그 반면에 이렇게 이제 엔도스티움을 싸고 있는 엔도스티움 안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모노사이트에서부터 오리진해서 헤마토포에틱 오리진에서 만들어져서 모노사이트가 퓨전이 되어서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서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트 커플링이라고 부르고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클라스트가 베이직 멀티셀룰라 유닛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를 우리 몸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파괴하고 특히 파괴하고는 만들어지고와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파괴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생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흡수하는 세포는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플링 할 때 중요한 팩터는 MCSF와 랭크 라이겐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험 모델을 이해하실 때 랭크 라이겐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과형성시킬 때 사용했던 팩터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는 일생을 통해서 흡수와 형성이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밸런스 관계가 깨졌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결과로 이런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밸런스가 깨져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뼈의 흡수와 형성이 깨져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골량이 감소해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질병을 말하는데 흔히 이제 폐경 이후에 골 흡수가 증가되어서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는 증가하고 증가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증가해서 골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치주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 또한 잇몸뼈, 치조골을 그러니까 이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병인데요.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치조골이 녹아내리는 다시 말해서 파골세포가 과형성이 되어서 치주 질환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 중에 이제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와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관절염도 관절에 존재하는 파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되어서 뼈가 결국 흡수되고 이게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암 중에 특정한 암들은 뼈의 전이가 쉽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뼈에 흔히 전이가 되는 암들은 뼈의 전이가 된 이후에 뼈를 파괴하게 되고 파괴한 공간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 이제 마우스 모델입니다만 이 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살펴보게 되면 뼈를 점점점 갉아먹고 파괴해서 골파괴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병적 골절도 나타나고 환자가 이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적 골절 상태가 아니고 병적인 그 오스테올리시스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트라베큘라 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만들어지고 금세 사라지는 편입니다. 생체 내에서 생존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요. 오스테오블라스트는 그 반면에 생존 기간이 길고 어,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하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뭔가 파괴자들은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받고 그리고 짧은 시간 존재하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는 딱 사라지고 이렇게 조절을 되지 않으면 계속 남아서 골수가 과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와 달리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태를 이루고 있고
히스토로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드문드문 뼈 엔도스티움에 박혀 있는 양상으로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이미징하고자 했었던 거는 타겟 세포는 오스테오클라스트인데요.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노사이트가 퓨전되어 가지고 볼을 흡수하는 세포이고 모노사이트에다가 MCSF와 랭크 라이겐드라는 두 가지 팩터를 섞어주게 되면 인비트로에서도 마우스의 모노사이트든지 사람의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꺼낸 모노사이트든지 넣고 두 가지 팩터만 넣어주고 3일에서 5일 정도 키우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이렇게 세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특징은 멀티 뉴클리에이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셀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뼈에 달라붙어서 뼈를 갉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에 타이트한 실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는 프로테이즈들이 뼈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타이트한 실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뼈가 존재하고 있고 오스테오클라스트를 보통 이제 뼈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ruffled border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실링 존, 그래서 이렇게 뼈에 딱 붙어서 타이트 실링을 만들게 되고 실링을 만든 안쪽으로 리조옵션 핏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조옵션 핏 또는 리조옵션 라쿠네라고 부르는데요. 요 속으로 셀이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테이즈와 그다음에 하이드로클로릭 그러니까 염산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와 프로테이즈를 분비해서 뼈를 보시는 대로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지를 찍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다실링 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것을 팔로이드 스테인을 해서 보면은 셀 주변으로 타이트한 실링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모노사이트가 퓨전이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뉴클리에이션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분비한 프로티에이즈 중에 카텝신 K라는 프로티에이즈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셀 바디 안에 카텝신 K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미지를 찍어 보실 때 콘포칼 이미지를 이 부분을 잘라서 찍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잘라서 찍는가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제일 대표적인 기능은 사실 뼈를 흡수하는, 그다음에 이 뼈를 흡수하는 거는 병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본 리모델링 생리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생리적인 골흡수 또는 병적인 골흡수에서 골흡수를 작용하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이외에도 뭐 파고사이토시스,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이뮨 마듈레이션 등의 여러 가지 클래시컬하지 않은 역할들도 수행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보온 바이올로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 그다음에 치료의 표적으로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인데요. 살펴보시게 되면은 암이 뼈에 도착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암이 덩어리를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라멜라 보온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멜라 보온은 암세포가 도착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뼈이고 암세포는 도착해서 스트로말 셀들이랑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인터랙션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워븐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 돼서 만들어진 워븐본, 아직 라멜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암세포 도착한 이후에 만들어진 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액티베이션 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는 MCSFR 랭크 라이겐드에 의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보시는 대로 비교적 셀이 크고 셀에 타이트한 셀링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핵이 여러 개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다음에 여기도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뼈에 전이된 암이라는 굉장히 극한적인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있고 오스테오레시스가 도미넌트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뼈에 도착하고 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 되고
이에 따라서 랭크 라이간드와 MCSF가 나오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지고 골 파괴가 일어나고 파괴된 골로부터는 그로스 팩터들이 나와서 다시 뼈의 성장을 돕고 이런 과정을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랭크 라이간드와 MCSF에 대한 치료 약물이 골전이암에서도 사용되고 이런 맥락이 사실 이 두 가지 약물은 골전이암에 사용되기 전에 고혈다공증에 먼저 사용이 되는데요. 고혈다공증과 암이라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질환에 같은 약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 기전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랭크 라이겐드에 대한 뉴트라이징 안티바디 또는 오스테오클라스트에 대한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이 골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골질환의 치료의 또 핵심 타겟은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 골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골량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없어진 뼈를 새로 만들어내기보다는 더 이상 골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전이암의 미세 환경 아까 앞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시리얼로 골전이암이 자라고 있을 때 살펴보시게 되면 트랩 스테인을 해서 보면 암 주변에 다량으로 파골세포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이와 같이 골전이암의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거나 또는 골전이암 또는 골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결국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과활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약물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줄이는지 억제하는지 등은 이렇게 히스톨로지를 통해서 특히 히스톨로지에서 이 트랩스테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클래시컬하고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방법은 쥐를 특정 시점마다 계속 죽여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톨로지를 해서 봐야 되고 또 뼈는 디칼시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히스톨로지 샘플을 프랩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이를 살펴볼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미징하기 위해서 주목한 몰리큘은 카텝신 K입니다. 카텝신은 여러 종류의 카텝신인데 카텝신 K는 비교적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스페시픽합니다. 카텝신 K는 우리 몸에서 뭐 심장세포라든가 뭐 페리오스테알 스템셀 등에서도 익스프레션이 되기도 하지만 프리다미넌트하게 대부분 오스테오클라스트에서 발현되고 카텝신 K 파스티브 셀은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리조션 피스로 카텝신 K를 내보내고 이 카텝신 K가 프로테이즈로서 뼈를 흡수하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은 이 하이드로진 이온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뼈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들은 카타신 K와 트랩 등 프로테이즈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골질환을 연구하시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연구하실 때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카텝신 K 또는 골질환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방법들의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일단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낮아서 예를 들어 subcellular localization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밀하지 않다거나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뼈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실 때 이렇게 칼바리움을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이 칼바리움, 이 머리의 머리 뚜껑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머리통 뼈를 보는 큰 이유는 이 현미경 세팅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온 바이올로지를 하는 입장에서 칼바리움은 음, 일단 긴 뼈와 납작한 뼈는 서로 디벨롭먼털리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멤브라노스 본 포메이션이고 하나는 엔도콘드랄 본 포메이션인데요. 그 다음에 또 머리통뼈는 골질환에 쉽게 이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되었을 때 골다공증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뼈는 등뼈이거나 그러니까 척추뼈이거나 아니면 골반 또는 다리뼈 등이지 머리뼈의 골량이 감소하는 거에는 큰 사실 그 임상적 또는 과학적인 렐러번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브의 카타틴 K 프로브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증가시켜서 좀 더 병적으로 렐러번트한 질병 모델에 좀 더
적합한 부위에서 대표적으로 긴 다리, 긴 뼈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미징할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몇 가지 카테프신 K 프로브들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에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낮아서 인비보 애플리케이션이 제한이 되거나 또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아주 과형성됐을 때는 이미징이 가능하나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프로브 디자인을 화학적으로 개선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볼질한 모델인데 랭크 라이겐드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서 오버 인젝션을 시켜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과형성시킨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아티피셜한 모델이긴 한데요. 랭크 라이겐드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고릅스 모델, 그다음에 난소 절제 모델. 이거는 이제 폐경이 된 상황을 쥐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난소를 절제하면은 한 8주 정도 지나면 폐경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뼈에 골흡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미징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골 전이암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과형성되어 있는 골형성 질환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미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병 모델을 활용해서 긴 다리뼈에서 마우스의 다리뼈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이미징할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브의 모식도인데요. 제가 화학과 교수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한 것이라서 교수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카텝신 K의 substrate에 해당하는 펩타이드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플로레센스와 퀸처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택트한 상태에서는 퀸칭이 되기 때문에 플로레센스 이미징이 나오지 않다가 카텝신 K와 바인딩해서 이게 잘라지게 되면 프로테이즈 액티비티에서 잘라지게 되면 플로레센스가 켜지는 방식으로 이미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카텝신 K 프로브가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프로브들도 있고 이거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한 화학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 구조도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카텝신 K 프로브 2, 3 등과 비교해서 P1이 저희 프로브인데요. P1과 P2, P3를 비교해서 보시면 카텝신 K를 넣어줬을 때 반응의 속도, 그다음에 카텝신 K 넣은 상태에서 우다나카티닙이라는 카텝신 K 스페시픽한 인히비터를 넣어줬을 때 이에 반응하는 반응, 그다음에 카텝신 K를 넣고 나서 신호가 증가되는 것,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플로레스 인텐시티가 증가되는 것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프로브들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된 그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카트브슨 케이브 프로브 1을 가지고서 저희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구조를 개선하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대로 저희 카텝슨 K 프로브 1이 바인딩 에너지가 다른 프로브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서 특히 이제 바인딩 결합력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비트로 이미징을 먼저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콘포칼 이미징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안티바디를 가지고서 이미징을 해보면은 카텝신 K가 세포질 안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리조뻴 라쿠나로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세크레션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셀 전체가 옆에서 올소고널 이미지를 보시면 셀 바디 전체에 카텝신 K가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텝신 K가 일단 만들어지기만 하면 셀 안에 있던지 아니면 펑셔널하게 셀 밖으로 나갔던지 관계없이 안티바디니까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것을 보시는데 저희 프로브는 살펴보시게 되면 프로브를 넣어주게 되면 이 보이는 대로 러플드 보더에 국한되어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프로브는 펑셔널한 카텝신 K를 잡아서 이미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컴포칼 이미지에서 저희가 기존의 안티바디 이미징과 다른 서브셀라 로컬라이제이션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 동물 모델 이미지 결과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랭크 라이겐드를 오버 인젝션해서 만들어진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긴 뼈의 트라베큘라 본 리전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살펴보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 카텝신케는 인젝션하고 나서 어, 20분, 40분 내에 액티비티가 나타나서 2시간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킹 윈도우가 2시간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는 저희 또 독성을 확인했는데 쥐 또는 세포에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이 프로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인젝션을 해서 다시 이미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우스에서 시리얼하게 마우스를 계속 이미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에 대한 액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쥐를 희생해서 히스톨로지를 만들게 되는데 시리얼로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 프로브를 활용하게 되면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시리얼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쿼니피케이션을 해서 보면 랭크 라이겐드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증가되고 또 오다나카티닙, 카텝신 K 이니비토에서 이 액티비티가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골 다공증 모델인데요. 골 다공증 모델도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 타임 포인트마다 쥐를 몇 마리씩 희생해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저희 보시게 되면 4주차, 6주차, 8주차 점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고 플로렌스 인텐시티를 퀀티피케이션 할 수도 있고 또 8주차의 마우스를 가지고서 어, 오바렉토미 하지 않은 경우, 또 오바렉토미를 한 경우, 또 오바렉토미에서 골다공증을 유도한 이후에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해서 골다공증 치료 약물을 사용했을 때 치료 약물 반응을 이렇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없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퀀티피케이션도 가능하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는 적은 수의 마우스를 시리얼로 팔로우업해서 이미지를 찍어서 이 약물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보온 디지즈 중에 저희 그 골전이암, 유방암 세포를 뼈에 키우고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골다공증에 비해서는 굉장히 익세시브하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지는 환경이라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과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반대편 다리, 좀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 반대편 다리 보면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를 이렇게 튜머 베어링 본처럼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뼈에 스페시픽한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리뷰어의 서제스션이었는데요. 튜머를 뼈가 아닌 머슬에 놓고 키우게 되면 사실 머슬에선 튜머가 자라더라도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이미지를 찍어보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형성되지 않는 걸로 봐서 뼈 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 튜머 인듀스드 오스테올리시스, 튜머 인듀스드 오스테오클라스토제네시스를 우리가 이미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뼈를 익스비보로 익시전해서 저희 협력 연구자인 호주의 미셸 맥도날드 교수님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잘 하시는 연구자인데요. 이렇게 보내서 이미징을 찍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익스비보 이미징이고 이건 저희는 아이빔 이미징이 아니고 다른 그 라이카 현미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찍어보게 되면 리조옵션 핏 안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세포가 정말 오스테오클라스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오스테오클라스트 마커를 사용해서 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시그널이 오스테오클라스트 스페시픽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 연구는 그 저희 실험실에 있는 이은정 박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또 공동 교신 저자인 고려대학교 화학과의 김종순 교수님 그다음에 김정순 교수님의 제자였다가 이제 이 논문과 함께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과의 교수로 임명되신 구세영 교수님께서 케미스트리 부분을 맡아서 해주셨고 또 시드니 대학의 미셸 맥도날드 교수께서 저희 데이터를 컨펌해 주셨습니다. 논문 내고 리비전 하는데 아이빔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에 저에게 현미경을 빌려주신 정용택 교수님, 그다음에 KBS의 권승희 박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빔 장비의 장점까지 한 번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실제 장비와 마우스를 준비하고 계신 윤지연 대리님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리님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어,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윤지원입니다. 이제부터 라이브 데모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 오늘은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뼈 조직에서의 파골세포를 생체 현미경으로 영상화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 벌추얼 데모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생체 현미경의 최신 버전인 IBM CMS3 버전입니다. 콘포컬과 투포톤 레이저가 함께 장착되어 있어 하나의 장비로 콘포컬과 투포톤 양측 모두의 영상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빔 장비의 마운팅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위에는 마우스가 이미 이렇게 마운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빔 장비에는 마우스 체온 유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롱텀 영상화를 위한 마우스의 컨디션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스테이지와 커버 글라스 홀더 그리고 실제 체온을 측정하는 레탈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설정한 온도로 마우스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마운팅되어 있는 스테이지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 넣은 후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영상화 결과를 먼저 영상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 화면이 보이신다면 먼저 실험 스팀을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난소를 절제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한 마우스에 920 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카테친 K를 디텍팅하는 프로브를 꼬리 정맥 주사한 후 다리 쪽 털을 제모하고 피부와 근육을 절개하여 드러난 뼈 조직을 영상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제 아이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 아이빔 엔진인데요. 이렇게 엔진을 열어 레이저를 켜고 셔터를 연 다음 이렇게 알맞은 곳으로 포컬 디스턴스를 맞추면 어,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면 어, 파란색 뼈 조직과 파골 세포가 보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뼈 조직과 사골 세포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뼈 조직이나 콜라겐, 사코미어 등과 같이 단단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는 920 나노미터 파장 투포톤에서 염색 없이 이렇게 세컨 하모닉 제네레이션으로 이렇게 무염색으로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바피, GFP, RFP, 사이5 4개의 채널을 지원하며 이는 각각의 창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또한 각 채널이 멀지된 라이브 이미지가 표시되는 창과 요 왼쪽에 모션 컴pen세이션과 에버징 프레임으로 고정된 이미지가 나오는 창, 캡처된 이미지가 뜨는 요 오른쪽에 캡처 창이 존재합니다. 엔진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미징이 가능한데요. 깊은 범위를 이미징하기 위한 디스텍 모드, 넓은 범위를 보기 위한 모자이크 모드, 그리고 여러 스팟을 기록해서 편하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멀티 포지션 모드,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할 수 있는 타임랩스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영상화 목적에 맞춰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기능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이 이미지 촬영 과정에서 이전에 취득한 자료들도 같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스택과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화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스택은 이쪽에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 지스택은 이렇게 가장 위에 평면과 가장 아래 평면을 지정해 주셔서, 네, 지정해 주셔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캡처를 누르면 이미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진이 이제 촬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전에 취득한 그 자료들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공유드리고 있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시면 아무런 수술도 하지 않은 컨트롤 마우스와 난소 절제술을 통해 골다공증을 유발한 마우스 사이의 파골세포의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G 프로젝션이 된 사진을 볼 수 있으신데요. 와일드타임 마우스에서는 활성화된 파골세포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반면 골다공증을 유발한 모델에서는 파골세포가 이렇게 확연히 많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오른쪽에는 해당 위치에 이런 3D 영상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타임랩스 기능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도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타임랩스를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 간격과 횟수를 지정을 해주신 후 캡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3초 간격으로 5번 동안 자동으로 영상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얻은 영상화 결과를 여기 보시는 스튜디오에서 불러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D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 네, 이번에도 시간 관계상 스튜디오의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지스택으로 얻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미지 프로세싱에 보시면 G 프로젝션을 통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지축을 합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러한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요, 네, 2D에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컨트롤을 통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재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섀도우 컬러를 빨간색에서 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색깔을 섀도우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색의 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레이블링 툴에서 이렇게 스케일 바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케일 바를 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지스택 이미지를 3D에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까 전에 찍었던 그 지스택 사진을 이렇게 3D 화면에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서 이런 3D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세이브 비디오를 통해 영상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저장된 영상은 이렇게 파일에서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버추얼 데모는 여기까지이며 힘찬의 영상학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